숙종은 왜 장희빈을 죽였을까? 조선 후기 왕권이 가장 강했던 시대. 그러나 그 중심에는 칼과 군사가 아니라 한 여인의 선택과 한 왕의 감정이 있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후궁 스캔들이 아니다. 남인과 서인의 치열한 정권 다툼, 황국 정치, 왕권 강화 전략이 얽힌 권력 구조의 실험실이다. 우리는 묻는다. 장희빈은 악녀였는가 아니면 정치의 희생양이었는가? 숙종은 사랑에 흔들린 군주였는가? 계산이 치밀한 전략가였는가? 1680년대 조선의 궁궐. 이곳은 사랑이 허락되지 않는 공간이었다. 모든 시선은 권력을 향해 있었고 모든 선택은 정치가 되었다. 그리고 이 궁궐로 한 여인이 들어온다. 그녀의 이름은 장옥정. 훗날 역사가 그녀를 이렇게 기록한다. 장희빈. 하지만 그날의 장옥정은 아직 희빈도 왕비도 아니었다. 몰락한 남인 계열 가문의 딸. 가문의 재기를 위해 궁에 들어온 한 여성일 뿐이었다. 궁은 냉혹한 세계였다. 수많은 궁녀와 후궁 후보들 속에서 눈에 띈다는 것은 곧 생존을 의미했다. 그녀는 총명했다. 글을 읽고 말을 아꼈으며 사람의 마음을 읽는 데 능했다. 그리고 그 재능은 결국 한 사람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조선의 왕, 숙종. 숙종은 단순한 군주가 아니었다. 그는 당파를 손에 쥐고 흔들 줄 아는 정치가였다. 서인과 남인 두 세력은 날카롭게 대립했고 왕은 그 균형 위에 서 있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충성만 맹세하는 대신들이 아니라 언제든 판을 뒤집을 수 있는 카드였다. 그때 등장한 인물이 장옥정이었다. 왕의 총애는 곧 신호였다. 정치 세력은 빠르게 움직였다. 남인 세력은 장옥정을 통해 영향력을 넓힐 수 있다고 보았다. 반대로 서인 세력은 그녀의 존재를 위협으로 받아들였다. 궁 안의 미묘한 시선과 밖에서 벌어지는 권력 계산이 조용히 얽혀가기 시작한다. 왕의 눈빛이 향하는 곳에 정권의 향방이 달려 있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다. 숙종은 정말 사랑에 빠진 것이었을까? 아니면 계산된 선택이었을까? 그는 이전에도 정권을 통째로 교체하는 황국을 단행한 군주였다.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면 인사와 세력 판도를 과감히 뒤집었다. 장옥정의 등장은 감정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정치의 문제였다. 궁궐의 밤이 깊어질수록 그녀의 입지는 점점 커져갔다. 조선의 국모였던 인현왕후의 자리에도 서서히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다.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다. 폭풍은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왕이 한 여인을 총애하는 순간 그것은 단순한 연정이 아니다. 그것은 세력 이동의 신호탄이다. 장옥정은 궁 안에서 점점 더 중심으로 걸어 들어간다. 그녀의 걸음은 조심스러웠지만 그 파장은 거대했다. 조선의 정치판은 곧 뒤집힐 것이다. 그리고 그 출발점에는 한 여인의 등장, 그리고 한 왕의 선택이 있었다. 사랑은 정치가 되고 정치는 칼이 된다. 궁궐의 공기는 달라지고 있었다. 왕의 시선이 머무는 자리가 곧 권력의 중심이 되던 시대. 그 중심에 선 인물, 장희빈. 그리고 그녀를 둘러싼 거대한 정치의 물결. 조선은 지금 조용히 갈라지고 있었다. 당시 조정은 두 세력이 팽팽히 맞서고 있었다. 서인과 남인. 서인은 기존 권력의 핵심이었다. 왕비의 자리에는 서인이 지지하는 국모, 인현왕후가 있었다. 반면 남인은 한동안 밀려나 있던 세력이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판을 뒤집을 계기. 그리고 그 계기가 바로 장희빈이었다.
왕의 총애는 정치적 메시지였다. 숙종은 알고 있었다. 궁안의 애정이 조정의 균형을 흔들 수 있다는 것을. 그는 감정에 끌려간 군주가 아니었다. 오히려 계산에 능한 통치자였다. 1688년 장희빈이 왕자를 낳는다. 훗날의 경종. 왕위 계승 문제는 곧 정치의 심장부다. 인현왕 후에게는 아직 적자가 없었다. 왕자를 낳은 장희빈의 위상은 급상승한다. 남인 세력은 움직였다. 왕비 교체를 주장하기 시작한다. 이 순간 숙종은 선택해야 했다. 왕권을 더 강하게 만들 것인가? 아니면 기존 질서를 유지할 것인가? 그의 선택은 과감했다. 조정이 뒤집힌다. 숙종은 남인을 대거 등용하고 서인을 축출한다. 정권이 통째로 교체되는 순간 이것이 바로 황국이다. 그리고 이어진 충격적인 결정. 인현왕 후 폐위. 왕비가 쫓겨난다. 궁궐의 질서는 무너지고 조선 사회는 충격에 빠진다. 그리고 그 자리에 오른 인물. 장희빈. 후궁이었던 그녀는 왕비가 된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 순간부터 위험은 시작된다. 왕비는 더 이상 개인이 아니다. 정치적 상징이다. 남인의 승리는 곧 서인의 원한이 되었다. 조정 밖에서는 탄식이 터져나왔고 민심은 흔들리기 시작했다. 숙종은 여론을 알고 있었다. 그는 모든 걸 계산했다. 세력을 교체하고 왕권을 강화하고 자신이 판의 중심에 서는 것. 그러나 한 가지는 계산하기 어려웠다. 권력의 균형은 언제든 다시 뒤집힐 수 있다는 사실. 숙종은 정말 장희빈을 사랑했을까? 분명 그는 그녀를 아꼈다. 왕비로까지 세웠다. 그러나 숙종은 감정보다 통치를 우선한 군주였다. 그는 필요하다면 세력을 바꾸고 사람을 버릴 수 있는 인물이었다. 기사왕국은 단순한 애정 사건이 아니었다. 그것은 왕이 신하 위에 군림하겠다는 선언이었다. 정권은 왕의 뜻에 따라 바뀔 수 있다. 그것이 숙종의 메시지였다. 그러나 권력은 늘 반작용을 낳는다. 서인은 물러났지만 사라지지 않았다. 민심은 왕비 폐위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궁 안에서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왕비가 된 장희빈은 이제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정치적 표적이 된다. 모든 시선이 그녀를 향한다. 그녀가 웃으면 정치가 해석했고 그녀가 침묵하면 음모가 따라붙었다. 왕이 만든 선택은 궁궐을 전쟁터로 바꾸고 있었다. 조선은 지금 왕의 손에 의해 재편되고 있다. 그러나 역사는 말한다. 판을 뒤집는 자는 언젠가 다시 그 판 위에 선다고. 그리고 곧 또 한 번의 황국이 찾아온다. 왕비가 된 여인의 운명은 다시 흔들리기 시작한다. 사랑으로 시작된 선택은 정치의 칼날이 되어 돌아오고 있었다. 권력은 오래 한쪽에 머물지 않는다. 1689년 기사왕국으로 정권은 남인에게 넘어갔다. 왕비의 자리에 오른 이는 장희빈. 그러나 조선의 정치판은 끝난 것이 아니었다. 숨을 고르며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 폐위되어 궁 밖으로 물러났던 인현왕 후 그녀를 향한 동정 여론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왕비 폐위는 명분이 약했다는 평가가 많았다. 왕이 사랑 때문에 국모를 내쫓았다는 소문은 민심을 자극했다. 서인 세력은 조용히 재결집했다. 그들은 기다렸다. 왕의 마음이 변하는 순간을. 그리고 그 변화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다. 숙종은 또 한 번 결단을 내린다. 남인을 축출하고 서인을 복귀시킨다. 정권은 다시 뒤집힌다. 이것이 갑술한국이다. 남인의 상징이었던 장희빈은 왕비 자리에서 내려온다. 후궁으로 강등. 궁궐의 공기가 완전히 달라진다.
불과 몇 해 전 가장 높은 자리에 섰던 여인. 이제는 조심스럽게 눈치를 봐야 하는 처지가 된다. 그리고 인현왕후는 복이 된다. 궁은 다시 원래의 질서를 되찾는 듯 보였다. 그러나 상처는 남았다. 정치는 한번 금이 가면 완전히 복구되지 않는다. 여기서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왜 숙종은 또 판을 뒤집었을까? 그는 감정이 식었기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정치적 균형을 다시 맞추기 위함이었을까? 숙종은 3번의 황국을 통해 당파를 번갈아가며 활용했다. 그는 어느 한 세력에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왕위에 군림하는 신하는 용납할 수 없었다. 따라서 황국은 왕권 강화를 위한 도구였다. 그리고 그 도구의 한가운데에 항상 장희빈이 있었다. 1701년 인현왕후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다. 궁 안에는 소문이 돌기 시작한다. 장희빈이 무속을 통해 왕후를 저주했다는 이야기. 이른바 저주인형 사건. 오늘날의 시각으로 보면 확실한 증거는 부족하다. 그러나 당시 조선 사회에서 무속과 저주는 중대한 문제였다. 왕비의 죽음 직후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상황. 서인 세력은 강하게 압박했다. 숙종은 선택해야 했다. 왕은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았다. 장희빈에게 사약을 내린다. 1701년 왕비까지 올랐던 여인의 삶은 이렇게 막을 내린다. 궁궐은 조용했다. 그러나 그 침묵은 무거웠다. 숙종은 왜 그녀를 살리지 않았을까? 정치적 부담 때문이었을까? 왕권을 지키기 위한 정리였을까? 사랑이 있었다면 그는 왜 마지막 순간에 등을 돌렸는가? 장희빈의 죽음 이후 조선은 변한다. 후궁이 왕비가 되는 길은 사실상 막히게 된다. 왕실 내부의 질서도 강화된다. 그리고 숙종의 왕권은 더 단단해진다. 아이러니하게도 한 여인의 몰락은 왕의 권위를 더욱 높였다. 그러나 동시에 당파 정치는 더 날카로워진다. 서인 내부에서도 분열이 일어나 노론과 소론으로 갈라진다. 장희빈 사건은 단순한 궁중 스캔들이 아니었다. 그것은 조선 정치 구조를 바꾼 중대한 전환점이었다. 한 여인은 왕비가 되었고 다시 후궁이 되었으며 마침내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졌다. 그러나 질문은 남는다. 그녀는 권력의 희생양이었을까? 아니면 정치의 중심에서 판을 흔든 인물이었을까? 그리고 숙종은 냉혹한 전략가였을까? 아니면 마지막까지 흔들린 군주였을까? 사랑으로 시작된 이야기는 정치로 끝났다. 조선의 궁궐은 다시 조용해졌지만 그 선택의 파장은 훗날 영조와 경종의 시대까지 이어진다. 권력은 남았고 사람은 사라졌다. 그리고 역사는 그 밤을 잊지 않았다. 한 여인의 죽음으로 이야기는 끝난 듯 보인다. 그러나 진짜 질문은 이제부터다. 숙종, 그는 과연 어떤 왕이었는가? 사랑에 흔들린 군주였을까? 아니면 감정까지 정치에 활용한 통치자였을까? 숙종의 시대를 이해하는 핵심 단어는 단 하나다. 황국, 정권을 통째로 교체하는 과감한 결단. 1680년 경신왕국, 1689년 기사왕국, 1694년 갑술왕국. 3번의 대규모 정권 교체. 그때마다 수많은 대신이 몰락했고 새로운 세력이 부상했다. 왕은 단 한 번도 당파의 꼭두각시가 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당파를 서로 경쟁시키며 자신의 권위를 강화했다. 신하 위에 군림하는 왕. 숙종은 조선 후기 왕권을 가장 강력하게 행사한 군주 중 하나였다. 장희빈 사건은 개인의 비극이었지만 국가 정치의 실험장이기도 했다. 왕은 후궁을 왕비로 세웠고
다시 폐위시켰으며 마침내 사사했다. 이 일련의 과정에서 숙종은 분명한 메시지를 던졌다. 왕비의 자리조차 왕의 뜻에 달려 있다는 것. 왕권은 절대적이다. 그러나 그 대가는 작지 않았다. 민심은 흔들렸고 당파 갈등은 더욱 깊어졌다. 갑술왕국 이후 서인은 다시 집권했지만 곧 내부에서 갈라진다. 노론과 소론. 이 분열은 단순한 인사 갈등이 아니었다. 왕위 계승 문제, 경종과 연인 군운날, 영조를 둘러싼 입장 차이. 숙종의 후반기는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시기이기도 했다. 그의 선택은 훗날 경종과 영조 시대의 정치 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장희빈의 아들 경종은 왕이 되었지만 전국은 불안했다. 왕이 세력을 번갈아 활용한 결과 붕당은 더 날카로워졌다. 숙종은 잔혹했는가? 그는 분명 필요하다면 가까운 이도 버렸다. 그러나 동시에 국가 운영 능력은 뛰어났다. 대동법 확대, 상평 통보 유통 활성화, 군사제도 정비, 경제와 행정면에서 그의 치세는 안정적이었다는 평가도 있다. 그는 감정에만 휘둘린 왕이 아니었다. 문제는 방식이었다. 당파를 번갈아 숙청하는 방식은 단기적으로 왕권을 강화했지만 장기적으로는 정치 문화를 경직시켰다. 숙종과 장희빈의 관계를 단순한 로맨스로 보면 역사의 본질을 놓친다. 그는 분명 총애했다. 그러나 통치를 위해 그 총애를 거두었다. 왕은 개인이 아니다. 왕의 선택은 국가 전체의 방향이 된다. 숙종은 감정을 통치 아래에 두었다. 그 결단은 냉혹했지만 그의 시대를 특징 짓는 힘이었다. 후대는 숙종을 다양하게 평가한다. 강력한 왕권을 세운 군주, 붕당 정치를 더욱 격화시킨 인물, 사랑과 정치의 경계에서 냉정한 선택을 한 왕. 어느 쪽이 진실일까? 역사는 단순하지 않다. 그는 완전한 성군도 완전한 폭군도 아니었다. 다만 권력을 다루는 법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왕이었다. 궁궐의 밤은 지나갔다. 한 여인은 사라졌고 왕은 살아남았다. 그러나 그 선택의 그림자는 조선 후기를 길게 들이운다. 황국의 시대는 왕권을 강화했지만 정치의 상처도 남겼다. 그리고 우리는 묻게 된다. 만약 숙종이 한 번만이라도 판을 뒤집지 않았다면 조선의 역사는 달라졌을까? 사랑은 끝났지만 권력은 계속되었다. 그것이 숙종의 시대였다. 한 여인의 이름은 역사 속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장희빈. 그리고 그 이름 옆에는 늘 한 왕이 함께 기록된다. 숙종. 우리는 이 이야기를 오랫동안 궁중 스캔들로 소비해왔다. 질투와 음모, 저주인형, 사약. 자극적인 장면들만이 부각되었다. 그러나 이 사건의 본질은 사랑이 아니라 권력이었다. 숙종은 3번의 황국을 통해 조선을 실험했다. 당파를 번갈아 등용하고 필요하다면 과감히 숙청했다. 그는 신하 위에 군림하는 왕을 원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위해 가장 가까운 사람조차 정치의 일부로 만들었다. 장희빈의 등장은 남인의 부활을 의미했고 그녀의 몰락은 서인의 재집권을 의미했다. 사람 한 명의 운명이 정권 교체의 상징이 되었다. 이 사건 이후 조선은 이전과 같지 않았다. 붕당은 더 세분화되었고 노론과 소론으로 갈라졌다. 왕위 계승 문제는 더 날카로워졌다. 훗날 경종과 영조 시대의 격렬한 갈등은 이 시기의 균열에서 시작되었다. 아이러니하게도 숙종의 방식은 단기적으로 성공했다. 왕권은 강해졌고
국정 운영은 안정되었다는 평가도 존재한다. 그러나 그 대가로 정치는 타협보다 숙청을, 합의보다 세력 교체를 택하는 구조로 굳어졌다. 그 중심에 있었던 여인. 왕비가 되었지만 오래 서 있지 못했던 자리. 사랑을 얻었지만 끝내 지키지 못한 생. 장희빈은 악녀였을까? 기록의 대부분은 승자의 시선에서 남는다. 정권을 되찾은 쪽이 서술을 남겼다. 그 속에서 그녀는 권력을 탐한 여인으로 묘사되었다. 그러나 동시에 그녀는 시대의 구조 속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던 인물이기도 했다. 그리고 숙종은 냉혹한 전략가였을까? 그는 감정을 배제한 군주였지만 인간이기도 했다. 총애와 결단 사이에서 그 역시 흔들렸을 가능성을 우리는 완전히 부정할 수 없다. 결국 이 이야기는 선과 악의 단순한 구도가 아니다. 권력은 개인을 초월한다. 왕조 사회에서 감정은 항상 정치 아래에 놓였다. 사랑이 권력이 되었고 권력이 다시 사랑을 삼켰다. 조선의 궁궐은 조용해졌지만 그 선택의 파장은 세대를 넘어 이어졌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도 묻는다. 만약 숙종이 한 번 덜 뒤집었다면, 한 번 더 기다렸다면 조선의 후기는 달라졌을까? 역사는 가정법을 허락하지 않는다. 그러나 질문은 남는다. 한 왕의 선택은 한 여인의 생을 끝냈고 한 시대의 정치 문화를 바꾸었다. 사랑은 사라졌지만 권력의 기록은 남았다. 그리고 그 기록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한다. 권력은 언제나 인간의 얼굴을 하고 있지만 결국 인간을 넘어선다는 사실을.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지금 다시 꺼내는 이유는 무엇일까? 장희빈과 숙종의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의 사건이 아니다. 우리가 고민해 봐야 할 것은 세 가지다. 정치는 제도처럼 보이지만 결국 사람의 선택으로 움직인다. 왕의 총애, 신하의 계산, 한 번의 결단. 그 모든 것이 구조를 바꾼다. 지금의 사회도 다르지 않다. 제도는 존재하지만 결정은 늘 인간이 내린다. 그 인간의 감정과 이해관계는 과연 얼마나 통제되고 있을까? 우리가 아는 장희빈의 이미지는 대부분 몰락 이후에 정리된 기록이다. 패배한 쪽의 목소리는 충분히 남지 못한다. 역사는 언제나 해석의 문제다. 우리는 과연 기록된 이야기만으로 한 사람을 단정하고 있지는 않은가? 숙종의 방식은 단기적으로 성공했다. 왕권은 강화되었고 국정은 안정되었다는 평가도 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이 희생되었고 정치 문화는 더 거칠어졌다. 안정과 희생 사이 우리는 어디까지 허용할 수 있을까? 강한 리더십은 언제 정당화되고 언제 위험해지는가? 결국 이 이야기는 한 여인의 비극도 한 왕의 냉혹함도 아니다. 그것은 권력을 다루는 방식에 대한 질문이다. 사랑을 정치로 바꾼 시대, 정치를 생존의 도구로 삼았던 왕, 그리고 그 속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었던 인간. 우리는 오늘 그 시대를 바라보며 우리 시대를 돌아본다. 권력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그리고 그 권력을 견제하는 힘은 충분히 작동하고 있는가? 궁궐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질문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감사합니다.